자, 오늘은 사업의 주제로서 큰 투자를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점도 그렇고 음식점, 외식업이죠. 이런 걸 다 해도 최소 1억 이하의 보증금이나 시설비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 시드머니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시드머니 없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보증금 개념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빚이죠. 근데 수익이 돼야 되는데 편의점을 편의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왜? 3만 개가 넘기 때문에 저도 편의점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수익성은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본업과 부업과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본업은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8시간 하면서 재직을 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받고, 부업은 그 여가 시간에 자기들 가공해서 돈을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저는 본업이든 부업이든 큰 금액을 본업 같은 것도 부업이 될 수 있잖아요. 8시간은 가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익적인 면에서 유지비의 개념이다. 최저임금의 개념이다. 그러면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의 개념에서 부업을 하되 지금 큰 돈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걸 저는 투자라고 보는데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거든 우리가 어떤 실속이 허와 실이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서는 안 돼요.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이 시도조차 할 수가 없죠.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기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그 자료는 결론은 뭐냐? 이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누가 두려움 다 있잖아요.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전문 분야의 정보를 얻으락 하잖아요. 책이든 현장이든 경험이든. 이걸 기준으로 사업해야지 실패의 원인들이 적다는 기준이잖아요. 그렇다고 실패 안 한다는 말은 아니죠. 이거가 어려우니까 프랜차이즈에서 배워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분야를 저도 20년 넘게 하니까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벌써 이 한 분야로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타성이나 아니면 게으름이나 대충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또 나와요. 사람이 힘들고 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당연지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새로운 분야에 가면 정신이 똑바로 들거든요. 정신이 바짝거려요. 왜? 돈 손실이, 이 부분은 손실이 적잖아요. 그럼 가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잘못하면 손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경험입니다, 이거. 뭐 카페도 좋고, 뭐 규모 작든지 큰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소질이 있는가, 이 부분에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직장 생활이라도 오랫동안 해보는 것도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가 실패로 돼요, 실패. 직장 다니면 급여는 받으니까 실패는 아니잖아요. 운영은 되니까 취업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의 기준은 없지만 시행착오인데 여기서 돈이 얼마나 내가 하면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이거를 복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뭐 동기를 그 사람 어떤 열정을 떨어뜨리기보다는 현실을 한번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있는 주변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 예를 들면 저는 상가를 하고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복도에 상가 건물이니까 자판기를 할 수 있고, 에이팅기를 놓을 수 있는, 에이팅기는 좀 어렵죠. 근데 공용으로 한 에이팅기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올 수 있는 그 찾아봐야 되겠죠. 자판기는 유력하죠. 자판기는 임대비가 있다는 구도니까. 그래서 자판기를 해서 부업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할까? 수익이 또 부업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과 그래 많이 안 들이고. 근데 자판기 최소의 가격이 있잖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재료는 들어야 돼. 이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큰 피해가 없잖아요. 지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을 했다 해도 월세를 40만 원 받는다 칩시다. 40만 원 보증금 빼고 40만 원 1년 400인데 그 안에 수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최대한 낮게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점이잖아요. 그걸 최대한 낮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될 수는 있죠. 어떤 분야에 미래에 투자를 한다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내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 오래 해보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이 있는데 이 돈 나오는 거가 일로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더라도 견딘단 말이에요. 이거 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행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빌려주는데 이게 망했다면 회수가 안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부동산이 있는지, 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근로를 하고 있는지 이 종합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곳에 올인을 하지 말아요. 한 곳에 올인을 하게 되면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이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도 직원들이나 수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에서 엄격하게 한다 하지만 또 뭐 중간에 변호사 끼가 모순이 있잖아요. 최대 이익은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니까 뭐 PD인가 PD 수첩인가 보니까 본사가 이렇게 가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카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경쟁이 생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여기 단체 분들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약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보육원 출신의 자립 준비 청년 퇴소자 이런 분들을 이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창업 육성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 프랜차이즈의 계약서만 가오면 돈을 내줘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망해버리면. 그래서 이 금액이 1억 5천 정도까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가 조금 같이 상생을 한다면 수익을 조금 줄이고 본사의 수익을 좀 줄이고 본사의 수익은 좀 줄이고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거가 여기 하나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안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더라도 헤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 그러니까 미혼모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거가 작은 카페를 해서 이 카페는 상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있을 거 어느 정도 돈은 있으신데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지원을 해주면 뭐 기부의 개념이죠. 해주시면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작은 카페를 차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를 제가 특허하고 상표권을 다 받았죠. 받아가 이분들한테 거의 공짜의 개념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공짜의 개념이죠. 교육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이 이제 본사의 수익은 분명히 떨어지죠. 근데 운영을 해야 되잖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러니까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커피 협회죠. 커피 월드 바리스타 협회 여기하고 해서 이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계획 중입니다.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카페 말고 그 편의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언론이나 뉴스를 봤을 때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어렵지만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정말 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공짜로 좋아요 뭐 사업 실패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다 하시잖아요. 공짜로 일해주고 교육을 받아오고. 근데 요새는 이 자체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라도 저는 어,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업을 해보고 사업 투자를 해서 국가 기관도 받아보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직장 생활도 20년 했는데도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뭐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뭐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찾아드릴 수는 없어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는 제가 약자를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두 분들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다 절실하잖아요. 근데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100% 그런 분들 먼저 해서 조금 열게 되면 조금 수익성을 좀 바꿔서 다른 것도 한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카페는 제가 운영을 안 하지만 카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이죠. 요거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기 수송 계획 요건 좀 어려워요. 요건 경험이 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점검인데 정기 점검 요거인데 요거는 차후에 이제 제가 좀 보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다른 분하고 진행 중인 게 집수리인데 집수리가 아니고 그 뭐죠? 그 뭐 누수를 기점을 소통하고 요 기점을 해서 요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해볼 생각인데 요 카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특허를 받았죠. 특허를 받았고 요거도 저작권을 받았고 특허를 신청하면 될 것 같고 요건 법인을 먼저 운영하고 요거도 괜찮은 중인데 요거보다는 요건 전문성인데 요것도 전문성은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건축공학이잖아요. 공학사잖아요. 법학사 두 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 중인 거가 지도사, 산업안전 지도사 이거 전문직이에요.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는 요수거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렵고 법무사 정도는 될 것 같아. 법무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뭐 재미로 보는데 무시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봅니다. 이거는 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빠지는데 여기는 안 재밌더라고. 법무사 여기. 이거는 해봤는데 작년 몇 년 전에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력한 거는 요렇게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건 뭐냐 핵심적이냐 소액 창업이라 해서 소액 창업은 없어요. 돈도 안 들어. 그 소액의 기준이 뭐 얼마입니까 얼마 소액 기준이 없잖아요.
1억 이하는 소액이 아닙니까? 5천 이하의 소액. 그래서 저는 카페에 차릴 땐 안 줄 때 그분들한테 줄 거는 전부 다 중고로 할 거예요. 중고. 새 거를 들어갈 때는 소모품은 다 새 거. 쓰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면 이제 좀 좋은 걸 바꾸려 하지만 여기 이 친구들이 또 여기서 취업해서 또 배워가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표는 제가 상표는 중국이 똑같이 이제 나눠가지고 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은혜만 잊지 않고 내가 이런 포지션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이분들은 피해가 적잖아요. 그 뭐 천만, 이천만 알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기부를 받아야겠대. 상가도 최소의 금액으로 그분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받을 수 있는 걸로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저가 일품이나 이런 거 나오진 않겠죠. 돈이 안 나오지만 저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락하는 거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영상 하나만 찍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조금 반대에 있는 분들이 거부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게 좀 봐주시고요.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도 드릴 수도 있고 뭐 도움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이 연락이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혼모도 괜찮아요. 미혼모도 있으시면 제가 그 미혼모 시설에 가면 뭐 커피 이런 기술들 배우잖아요. 근데 창업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나가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나가서 체인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브랜드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안 받고 제가 드려야 되겠죠. 예, 그게 널리 전국으로 퍼져서 큰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살 정도 최저임금밖에 못 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벌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 누군가는 영상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그 정보는 알지만 이런 정보들을 공유도 할 수 있고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뭐 해봤던 분들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카페에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장사를 안 하면 망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받을 거는 다 받아 놓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자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이 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그 사람들이 그 미혼모나 특히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그분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누가 그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나오면 기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뭐 형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봤자 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고 안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만 준다고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렇다고 뭐 상가를 채워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세금으로 뭐 태워줬다 이래 문제 되니까 낚싯대를 주는데 낚시 잡는
낚시를 살 수 있는 돈까지 마련해 줬으면 낚시를 사서 갈 수 있도록 해줄 의무는 있는데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지만 뭐 합니까 또 해서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을 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